오늘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을 한 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한 사람을, 아니, 제국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자가 과연 가장 깨우친 군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잔인한 정복자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인물, 아소카 대왕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열어볼까요? 슬픔 없는 정복자.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이 시기의 아소카는요,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다른 아주 미자비한 정복군주였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아소카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를 통일했던 마우리아 제국의 황제였죠. 근데 이름 뜻이 좀 특이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슬픔이 없는 자. 어쩐지 그의 초기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의 초반 통치는요, 한마디로 힘의 논리 그 자체였어요. 오로지 무력 그리고 폭력의 위협으로 제국을 꽉 잡고 있었죠. 망설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정복 군주였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할 운명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 운명의 사건은 바로 칼린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소카는 물론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후회를 함께 가져왔죠. 10만 명?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칼린가 전투 단 하나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엄청난 희생은 아소카의 정복이 결국 무엇을 짓밟고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소카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끝없이 널린 시신들이었어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건 그냥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각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슬픔 없는 자 아소카가 처음으로 엄청난 슬픔과 마주한 거죠. 이 칼린가 전쟁의 충격이 폭군 아소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서 불교에 깊이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비폭력 그리고 평화의 원칙을 위해 살기로 맹세하죠. 이건 그냥 정책을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난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변화가 제국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전에는 오로지 군사 정복뿐이었는데 이어에는 대화와 외교를 앞세웁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던 통치는 다르마라고 불리는 불교의 원칙에 기반한 법치로 바뀌었고요. 제국 확장이요? 이제 그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대신 모든 백성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자비를 최우선으로 삼게 된 거죠. 정말 믿기 힘든 변화 아닌가요? 아소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그냥 마음속 생각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었어요. 이 새로운 약속을 제국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펼친 새로운 정책들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땅을 돌려줬고요. 불필요한 동물 살육이나 오락을 위한 사냥은 아예 금지시켰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을 위한 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병원까지 지었다는 겁니다. 또 교육을 위해 대학을 세우고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건 국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했죠. 그럼 이 새로운 정책과 철학을 어떻게 그 넓은 제국에 전파했을까요? 바로 아소카의 칙령을 통해서입니다. 제국 곳곳에 있는 거대한 돌기둥이나 바위에 자신의 새로운 약속, 즉 정책들을 다 새겨 넣은 거예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천 년 전 버전의 대국민 담화이자 가장 확실한 대중소통 방식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 수천 년 전 아소카 대왕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리더십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바로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인데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쉽게 말해
도덕적인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어떠세요? 딱 아소카 대왕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윤리적 리더십의 가장 완벽한 역사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날 많은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흔히 CSR이라고 하죠. 이 개념과도 아소카의 리더십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아소카가 제국 전체에 지었던 병원, 대학, 그리고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야말로 국가 단위에서 실행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CSR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요즘에도 이런 철학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죠. 환경을 생각하는 파타고니아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니레버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의 활동을 보면 아소카의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칼린가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나서야 위대한 리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칼린가의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